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니케이, 삼성전자 3천억 들여 일본의 반도체 R&D 시설 신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300억엔, 한국 돈으로 2,971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개발 거점을 세울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요코하마시 스루무이구에 가전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반도체 개발 거점도 요코하마시에 만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삼성전자는 연내 신설을 위해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약 100억엔, 약 1000억 원 이상을 반도체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전혀 결정된 내용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선사를 쳤습니다. 이미 경쟁사인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일본 구마모토 현에 12나노, 16나노, 22나노, 28나노 기반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의 일본 신공장은 TSMC, 소니, 덴소의 합작법인 형태인 JASM이 운영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국 파운드리 발전을 위해 라피더스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 삼성전자가 일본에 반도체 R&D 거점을 만든다면 무슨 이유로 만들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것을 만들게 되면 니케이의 분석을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니케이, 삼성전자 3천억 들여 일본의 반도체 R&D 시설을 신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가 지난 14일 삼성전자가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R&D 센터를 세울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손살에 쳤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화되면 왜 삼성전자가 일본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반도체 소재 강국인 일본입니다. 삼성은 새로운 반도체 공정 개발과 동시에 반도체 수율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수백 개의 복잡한 공정을 거치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형성과 후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제조 특성상 각 공정의 제조 장비 및 정밀 화학 원료 업체들과 함께 세밀한 개선책으로 이 반도체의 여러가지 성능을 개선해 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비슷한 방법으로 반도체를 제작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 및 양산 기술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기업들과 긴밀한 연구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은 2019년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의 대한국 수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난 후에 이것이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끝나고 세계 소재의 이런 관리 강화 이런 것도 다 해제가 된 상황이죠. 그러나 2019년 당시 이후 한국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장비 분야에서의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첨단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와 장비의 개발 및 양산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무역 통계만 봐도 나타나는데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무역 통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주요 공급 리스트에 오른 103개 업체 중 일본 기업은 무려 18개, 한국 회사 48개에 이어서 2위 국가가 바로 일본이란 뜻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캐논, 무라타 공업소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밀화학의 아데카, 반도체 기술의 뉴플레어 테크놀로지, 전자기판의 메이코 등도 삼성전자 공급업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고품질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일본 공급업체는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변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중 대립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반도체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또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도 자신의 반도체 카르텔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칩포 동맹 결성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여기에 네덜란드, 이 5개국이 완전히 반도체 카르텔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상 반도체 산업은 미국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일본과의 협력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환영했지만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의 기술 협력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미 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나 최대 경쟁사인 TSMC를 보유하는 대만과의 협력은 더 큰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일정한 입지를 가지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는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도 기뻐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는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9조 엔, 한국 돈으로 약 90조 원으로 키옥시아나 소니의 6, 7배에 달하는 사업 규모로 일본 업체들 입장으로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일본과 협력을 지속했던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성장에는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양전기와 NEC가 반도체, 그리고 TV 브라운관 등의 협력을 담당하며 전자산업 진출을 추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시바, 소니 등과 제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죠. 삼성 창업자 이병철 초대 회장은 1년 중 한 달 남짓 도쿄에 머물며 일본 재계 인사들과 토론하며 사업 전략을 짜기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대 이건희 회장과 현 이재용 회장도 일본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산업계 역시 한일 협력의 장점을 설파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들 역시 냉정하게 일본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볼 내용은 삼성 일본의 R&D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R&D 투자를 통해 요코하마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 3월에 일본에 산재한 R&D 조직을 묶어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재팬을 출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연말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수백 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니케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손사래에도 불구하고 니케이는 삼성전자의 거점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간 협력 강화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소부장 특화 기업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특화 기업이 협력해 공급망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 시제품 라인을 정비하고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재 및 제조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조장비 업체와의 공동 연구,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망했다라는 그런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 장비를 개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장비를 개발해도 이것을 써줄 회사, 특히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걸 쓰고 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시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중국 제조업체들이 만든 반도체 장비를 한국의 삼성전자나 지금 대만의 TSMC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술 개발이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기술 개발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그 장비나 소재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지금 일본, 대만, 유럽, 미국 업체들이 사용한다라는 보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반도체 구성 재료의 개발 검증에서도 삼성전자는 일본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생산 시설과 공정 기술은 한국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소재 및 제조 장비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지난 7일 서울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니케이 발표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건설을 진행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100억엔,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일본은 세계 파운드리 1, 2위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TSMC 또한 일본의 두 번째 생산 공장 건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양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기술 개발과 재료 개발, 검증 등에서 시너지를 내 한미일 대만 반도체 협력, 그래서 지금 치포 동맹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도체 협력으로 일각에서 걱정하는 삼성전자 공정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치포 동맹을 통해 일본이 과거처럼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갖고 있죠. 최근 반도체가 전략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자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산업 부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놓고 통상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도 손을 잡았죠. 과거 일본 반도체는 대단했습니다. 1988년 세계 시장의 50%를 웃돌던 일본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하락의 주범은 바로 미국. 미국은 일본과 1996년, 1991년, 1996년 이 세 차례에 걸쳐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 일본 반도체를 회생 불능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후 일본은 소부장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이 되었고 이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쓰러져 버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해 공동으로 설립된 라피더스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일본은 정책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현재 홋카이도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IBM과 기술 협력으로 2나노 공정 개발에 나서고 있죠. 그러나 이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것은 글로벌 파운드리, AMD에서 분사한 기업으로서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데 지금 IBM의 기술과 기술진을 다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에 넘긴 상황에서 이것을 그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삼성과 일본 업체에 서로 꿍꿍이가 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소부장에 지금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일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미국 업체에게는 조금 지금 거부감과 꺼리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손살을 친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